서울대학교병원 안. 오늘 여기에서 처음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원. 그녀는 여기저기 인사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병원장실에서 근무하게 된 박지원입니다. 인사를 하는 지원을 향하여 여자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장실에 내가 어디 출신이지? 지원의 목구멍이 말라갔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왔고 대구보건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문대 라며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딸이 들어왔어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고? 앞으로 지원의 병원 생활은 괜찮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났습니다. 고급스러운 공간 속에서 박지원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의 손은 가방끈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된 건가?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방향을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인사과에 도착하자 직원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원 씨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병원장실 담당 간호사로 배정되셨어요. 순간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장실이요? 제가요? 네. 윤상철 병원장님 담당이십니다. 신입치고는 특별한 자리예요. 지원은 당황했습니다. 전문대 출신인 그녀가 서울대병원의 병원장실에 배정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거겠죠. 축하해요. 직원이 말했지만 그 말에는 미묘한 의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원은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그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그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우리 지원이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네, 엄마처럼.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기까지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으며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의 정점인 서울대병원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의 마음은 더욱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자신의 하얀 간호복을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병원장실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점검했습니다.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던 중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너 누구니? 차가운 목소리에 지원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병원장실에서 근무하게 된 박지원입니다. 여자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장실에 내가 어디 출신이지? 지원의 목구멍이 말라갔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왔고 대구보건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문대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딸이 들어왔어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고? 지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적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난 최 여사야. 서부장 아내지. 병원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바뀌어. 알겠니?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여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수진 씨. 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새 간호사를 만나서요. 김수진은 지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박지원 씨구나. 오리엔테이션에서 봤어. 난 응급실에서 일하는 김수진이야. 같이 입사했어. 최 여사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최 여사는 서부장 부인이야. 그 사람들 파워가 장난 아니거든. 지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실이라니 신입이 어떻게 뭔가 빽이 있나 봐. 서울대 간호대도 아니고 전문대 출신이 어떻게. 그 말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지만 지원은 묵묵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병원장의 약물 목록을 살펴보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들 중 상호작용이 있는데
의약품 참고서를 꺼내 꼼꼼히 확인한 후 지원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오가 되자 병원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오신데 지원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윤상철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지원 씨군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지원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병원장님을 모시게 된 박지원입니다. 윤상철은 정돈된 책상과 준비된 서류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죠? 병원장님께서 복용 중인 약물들 중에 상호작용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위장약과 고혈압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걸 발견했나요? 지원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너무 나섰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요즘 속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지원은 병원장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윤상철은 가끔 그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지원은 그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윤상철은 지원에게 물었습니다. 박지원 씨,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경북 의성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원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윤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병원장실에서 윤상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미라야, 윤상철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맞을까?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지원은 일주일째 병원장실에서 근무하며 조금씩 병원의 구조를 파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도착해 윤상철 병원장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서부장이 있었습니다. 서부장은 외과 과장이자 의사협회 임원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정리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부장님이 김 교수 승진을 반대했대. 그럼 끝이네. 서부장이 반대하면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장보다 서부장의 영향력이 더 큰 걸까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상철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원 씨, 차 한 잔 부탁해요. 지원은 얼른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윤상철이 이마를 문지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장님, 두통이 심하신가요? 윤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마를 자주 만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혹시 혈압도 높으신가요? 윤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사인 내가 간호사에게 건강 체크를 받는군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보지도 않고 윤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장님, 이번 주말 자선 행사에 꼭 참석해 주셔야 해요. 제가 주최하는 행사거든요. 윤상철은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다른 약속이 있는데 최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병원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예요. 서부장도 참석하고 많은 기부자들이 오신답니다. 윤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해 볼게요.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지원에게 닿았고 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참. 박지원 씨.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병원은 서류 정리가 중요해요. 작년 행정 서류들이 아직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서류라면 산더미 같을 텐데요. 하지만 그건 행정팀 일이. 뭐라고요? 최 여사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병원장실 간호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능력이 안 되나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최 여사가 나간 후 윤상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최 여사가 좀 그래요. 그날 밤 지원은 병원에 늦게까지 남아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들 앞에서 그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아직도 이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김수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응. 최 여사님이 시킨 일이야. 지원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여사가 널 괴롭히는구나. 그녀는 원래 자기 딸을 병원장실에 넣으려고 했거든.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최 여사 딸이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꿰찼잖아. 수진은 커피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최 여사도 예전에 간호사였대. 지원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여기서 일했어. 그러다 출세를 위해 당시 유명 의사와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실패했대. 그 후 서부장을 만나 재혼했고 지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최 여사의 적대감 뒤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니. 다음 날 지원은 밤새 정리한 서류를 최 여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최 여사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뒤에 숨겨둔 또 다른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부탁해요. 지원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지원은 수진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서부장이 다른 의사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원을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지원 씨죠? 병원장실에서 일하는.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행정 문서들 잘 처리하고 있나요? 지원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서부장님. 서부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의 가슴에 불안이 커졌습니다. 서부장이 널 노려보고 있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오후 병원장실에서 지원은 윤상철의 약 복용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상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원 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지원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윤미라였습니다. 윤상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어머니 사진 있나요? 지원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지원과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윤상철은 사진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빼닮았군요.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를요? 아니에요. 윤상철은 급히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날 밤 서부장 집에서 최 여사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병원장이 그 간호사를 왜 특별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부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지원이요. 병원장이 그 애의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대요. 출생지, 어머니 이름 같은 거. 서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내 느낌엔 뭔가 있어요. 병원장과 그 애 사이에 뭔가. 최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서부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한편 병원장실에서 윤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원의 인사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름 박지원, 출생지 경북 의성, 생년월일 1998년 10월 15일, 어머니 윤미라고. 윤상철의 손가락이 윤미라라는 이름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라야, 내가 떠난 후에 아이가 있었던 거니? 그의 목소리는 30년의 그리움과 후회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업무는 분주했지만 그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여사와 서부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지원은 응급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간호사가 갔겠지만 모두가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원은 병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빨리.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환자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 지원은 즉시 환자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40대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원의 눈이 환자의 손목에 있는 팔찌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환자 뇌음성 O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손목에 의료용 팔찌요. 희귀 혈액형 환자들이 착용하는 거예요. 급히 검사를 해보니 지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뇌음성 O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이었죠. 대단해.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내 관찰력이 환자 생명을 구했어. 그 소문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원의 뛰어난 관찰력과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가 의료진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병원장실로 돌아온 지원을 윤상철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좋은 일 했다고 들었어요. 역시 눈여겨본 사람이라 기쁩니다.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서 부장이 병원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병원 체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상철은 지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원 씨, 잠시 나가 있어 주세요. 지원이 나가면서 들은 서 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요즘 병원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이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다시 한번 지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보고서 3개를 분석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병원장님이 일찍 필요하시대요. 지원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일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고 야간 근무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병원장실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님, 지원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상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 지원의 비명이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곧 간호사 훈련이 몸에 배어 나왔습니다. 지원은 즉시 응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급 상황, 병원장실, 심정지 환자. 그녀는 윤상철 곁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아직 맥박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응급팀이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병원장님은 심장약을 복용 중이세요. 아미오다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제가 매일 그분의 약을 관리해요. 최근에 약이 바뀌었어요.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해요. 의사는 지원의 말을 믿고 약물 용량을 조정했습니다. 제세동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충전 완료. 모두 물러서세요. 전기 충격이 윤상철의 몸을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심전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삐 약한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윤상철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원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병원장이 심정지로 쓰러졌고 박지원 간호사가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들은 지원에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윤상철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약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원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선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전문대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와 서 부장은 더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윤상철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원은 그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윤상철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상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원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DNA 검사요? 윤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내 딸 윤미라가 당신 어머니라면.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것이 그 이유였을까요? 알겠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상철은 참석할 수 없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원도 참석했습니다. 행사 중 최 여사가 우연히 지원의 옆을 지나가다 커피를 그녀의 유니폼에 쏟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문대 출신이 어떻게 병원장님 생명을 구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뭔가 특별한 관계라도 있나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마이크를 탁 두드렸습니다. 서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급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 행사장에서 나가 주십시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 부장이 자신의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최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 부장이 왜 그녀를 도운 걸까요? 행사가 끝난 후 서 부장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원 씨, 제 아내의 행동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병원장님의 DNA 검사 결과가 방금 도착했어요. 99.9% 일치입니다. 지원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럼 윤상철 병원장님이, 네, 그분이 당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윤상철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이틀 만에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앞에는 서 부장과 최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상철은 천천히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상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 부장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최 여사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지원 간호사는 제 외손녀입니다.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제 딸 윤미라의 딸이죠.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두 분이 지원 씨를 괴롭혀온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윤상철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과도한 업무,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지난 창립 행사에서의 사건까지. 서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장님, 저희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윤상철은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 부장님, 다음 주부터 전남 해남 지역병원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그곳에서 현장 의료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서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남은 서울에서 가장 먼 지방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 윤상철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병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배치되셨습니다.
1년간 환자 돌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의료인의 기본 자세를 다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최 여사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원봉사라니요? 저는 거부하신다면 병원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윤상철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 부장과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상철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와요, 지원 씨.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앉아요. 윤상철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에요.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윤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딸 미라는 의대생이었어요. 그 애는 내가 정해준 길을 묵묵히 따랐죠. 하지만 윤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라는 지역 봉사활동을 하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의사가 아닌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내가 반대했어요. 너무 강하게 반대했어요. 지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라는 집을 나갔어요. 내가 너무 완고했던 거예요. 윤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몇 년 동안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결국 5년 후 미라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윤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외손녀였다니. 지원의 마음속에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기쁨, 슬픔, 혼란,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까지. 그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만 믿고 자랐어요.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할머니는 어머니가 의대생이었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윤상철은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영숙 씨, 당신 할머니, 그분은 미라의 시어머니였죠. 내가 미라를 버렸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당신을 내게 데려오지 않은 이유를 이해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윤상철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지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평생 품어온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상철은 병원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부서장과 주요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윤상철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지원 간호사는 제 외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놀란 표정, 의아한 눈빛, 그리고 몇몇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DNA 결과는 어제 알게 되었죠. 앞으로 그녀를 가족으로서, 그리고 유능한 의료인으로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식은 병원 전체에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원을 따라다녔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지원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한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그녀는 서둘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옥상에서 서울 도시를 바라보며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축하해, 지원아. 대단한 소식이더라. 지원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수진아.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 수진은 지원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혼란스러워. 지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해. 왜 이제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수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게 정말 싫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전문대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환하게 웃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 라벨이 바뀐 거잖아. 수지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았어. 넌 여전히 그 환자의 희귀 혈액형을 발견한 간호사야. 윤상철 병원장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고.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저녁 병원장 관사에서 윤상철은 지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요리한 건 아니에요. 윤상철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메뉴는 내가 골랐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윤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생각해 봤나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냥 박지원으로 살고 싶어요. 병원에서 특별 대우받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윤상철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정말 미라를 닮았군요. 그 아이도 항상 자신의 길을 가려 했으니까.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그녀에게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윤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미라가 고등학생 때 사진이에요. 정말 밝고 활기찬 아이였죠.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유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 이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지원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윤상철의 눈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지원은 속삭였습니다. 박지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윤상철의 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는 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원은 이제 응급의학팀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상철 병원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여러 환자들이 실려왔습니다. 지원은 신속하게 환자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중증두부 외상 환자, 한번 구역으로. 지원이 외쳤습니다. 환자 중 한 명이 심하게 출혈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그의 손목에 있는 의료 알림 팔찌를 확인했습니다. 이 환자 뇌음성 O형이에요. 혈액형 확인하고 수혈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지? 환자의 팔찌요. 희귀 혈액형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응급 카드에도 적혀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박지원 간호사군요. 당신의 관찰력이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간호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긴박한 응급 상황이 진정된 후 의료진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선임 간호사가 지원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장님 덕분에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실력자네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선임 간호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윤상철의 손녀라는 특혜를 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이 병원 식당에 앉아 있을 때 한 신입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원 선배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지, 앉아. 신입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롤모델로 삼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지원은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도. 그날 오후 지원은 윤상철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직도 이 호칭이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상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지원아,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그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소식을 들었어요.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지원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워크였어요. 윤상철은 지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너처럼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 의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지만 지원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윤상철의 눈에 추억의 빛이 어렸습니다. 미라는 의료, 봉사를 정말 좋아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행복을 느꼈지.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지원은 자신도 같은 열정을 느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지방병원으로 발령받은 서 부장은 예상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굴욕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할머니 환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서 부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의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서 부장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의사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도 자원봉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했지만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른을 좋아할 뿐이었죠. 어느 날 최 여사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지원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원 씨, 최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행동들 용서받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지원은 최 여사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했는지.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최 여사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최 여사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윤상철과 함께 병원 옥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상철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 의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문 간호사 과정이나 어쩌면 의학 공부도 해보고 싶어요. 윤상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이든 내가 지원할게. 지원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해보고 싶어요. 지방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봉사 프로젝트요. 윤상철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미라가 꿈꾸던 일을 내가 이루는 거구나. 네, 지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이요.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윤상철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원아. 지원의 가슴이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그녀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손녀는 나란히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30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공백은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함께라면 언제나 좋은 날이 될 거야. 윤상철이 지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병원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지원의 손길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흰 가운 아래에서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결국 사랑, 용서, 그리고 봉사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도 그녀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